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9th of February 2021, Friday. Today I want to talk about Naver. 자, 네이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네이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주가 전망을 보고 네이버 주가가 앞으로 많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네이버가 이런 점을 좀 더 고치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일단 기존의 네이버에 대해서 했던 거를 가볍게 한번 훑어볼게요. 네이버를 지금 5가지 카테고리를 넣으면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캐시카우면서 미래도 역시 캐시카우가 될 서치 플랫폼. 서치 플랫폼은 디스플레이 광고하고 검색 광고로 나눠질 수 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커머스라고 그랬죠. 쇼핑이라든지 멤버십, 이제 쿠팡이랑 경쟁하고 있으면서 아마존을 롤 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크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핀테크, 네이버페이로서 지금 카카오페이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알리페이를 벤치마크 해갖고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핀테크 부분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컨텐츠 웹툰이나 뮤직을 통해서 이게 앞으로 또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그랬고요.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인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 시장이 작은데 네이버에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태를 벤치마크 해갖고 앞으로 이게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5가지 측면에서 네이버를 좀 살펴봤고, 오늘은 어떤 좀 걸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더 가서 글로벌 회사들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먼저 고쳐야 될 게 컬처, 기업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이 초인류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그렇지만 초인류 글로벌 기업들도 어느 한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 같은 건 문화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군대 문화가 너무 뿌리 박혀 있다 보니까 너무 위아래가 소통이 안 되는 문화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뭐죠, 지금 물론 돌아가셨지만 어떤 박사급 인재, 천재급 인재, 막 회사 몇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천재급 인사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 삼성이 많은 그런 인재들을 데리고 왔는데, 삼성이라는 조직 내에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1년 만에 다시 다른 글로벌 회사로 가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해보고 아직 본인들이 의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문화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IT 업계에는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뭐죠, 그 닷컴 기업들을 본따서 그런 선진 문화를 많이 본따서 만들어서 일반 회사보다는 많이 좋습니다만은, 실제 그런 회사들을 약간 흉내만 냈지 아직도 위아래 소통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경제 이슈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 거기에 첫 번째 나온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성과급 주고 연봉 올려도 판교 밸리는 왜 들끓나? 사상 최고 실적의 보상, 이게 뭐냐? 네이버 성과급 넣고 노사 갈등. 옆 회사만큼 안 주면 불만이 폭발한다. 개발자 수요 급증, 인력 이탈 비상. 넥슨, 넷마블, 카카오 등 일단 당근책을 한다. 그러면서 한번 그런 기사 읽은 적이 나거든요. 구글이 뭐 인재를 뽑을 때 좀 독특하게 뽑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구글의 그 인사 쪽에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 뽑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그런 정말 똑똑하고 특이한 인재를 뽑았는데 이 인재들을 어떻게 회사 내에 리테인 시킬까,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창업에 대한 욕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의 뜻을 마음껏 펼치는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구글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창업하는 거 못지않은 성과급과 자유를 이 사람들이 줘야만 이 훌륭한 인재들을 붙잡아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태까지는 뛰어난 인재를 뽑고 조금 월급 더 주고 이러면 인재를 붙잡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게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외국의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고 본인이 창업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우수한 인재들이라는 건 다른 일을 해도 우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수한 인재를 뽑았다고 이제 끝이 아니고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물론 만족할 만한 뭐 이렇게 연봉도 줘야 되고 근데 연봉만으로는 이 사람이 만족을 못 합니다. 본인들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프리덤, 자유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비로소 좀 체계적으로 갖춰질 때 어떤 네이버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배민 브라더스 같은 경우도 김봉진 대표가 그런 부분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인터뷰 기사에는 나오고 이제 김봉진 대표도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직원들이 느끼는 건 과연 김봉진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만큼을 느끼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회사보다 상태가 좀 나은 거는 틀림이 없는데 어찌됐든 이게 CEO가 노력만 한다고 해서 CEO는 막 소통을 저도 부모 된 입장으로 그거거든요. 부모는 막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자녀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CEO가 본인이 생각할 땐 본인은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직원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앞으로 이런 좋은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또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하고 또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도 이들 회사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들 회사보다 지금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들 회사보다 뛰어난 문화를 갖고 있어야 이 회사를 뛰어넘지 만약에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해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만큼 앞서 있는데 비슷하게 해 그래갖고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더 앞서야만 되겠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보면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 그런 문화는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직까지 뭐 모르는 부분도 많아서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가 됐던 쿠팡이 됐던 아니면은 배달의 민족이 됐던 뭔가 뭐 배달의 민족은 최근에 뭐 이제 독일 회사하고 합병을 했지만 어찌됐든 좀 앞서가는 기업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네이버도 급여나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게 좀 자유스럽게 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IT 회사니까 기존의 기업보다는 조금 나을 걸로는 생각은 되는데 어찌됐든 그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고 네이버가 정말 글로벌 탑티어 IT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부터 이노베이트 혁신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위기는 항상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직원들이 최고 실적인데 보상에 대한 불만이 뭔가 이렇게 막 컴플레인이 나오는 걸 계기로 해서 회사 임원진들이 우리 회사가 뭔가 글로벌 회사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뭔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걸 인지를 하고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진짜 세계 인류의 테크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를 어드바이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경제 이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과급 주고 연봉 올려도 판교밸리는 왜 들끓나? 이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디지털 금과 오리지널 금 그 엇갈린 운명. 요거는 좀 얘기 드릴 게 많아서 제가 이제 금에 관해서는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이버페이 4월부터 월 30만원까지 외상 거래된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데 그래도 뭐 30만원이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시온 한국신 ESG, E는 Environment, S는 Social, G는 Governance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일단 지금 SK그룹이 이거를 많이 선도하면서 이거를 많이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소송에서 볼 때 좀 아쉬운데 ESG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실천은 아직까지 조금 쉽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닉 5와 같이 탄 정세균 정의선 친환경차 785만 대를 보급하려고 한다. 현대차 그룹이 좀 애플하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대책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다.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계속 먹힐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배민 김봉진 글로벌 부호 기부클럽 한국인 1호가 된다. 그래서 지금 재산 절반 5,500원을 기부 약속을 했는데 김봉진 대표가 자식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합치자는 경총, 반발하는 정경영, 재계 단이라도 험난하다. 그런 얘기고, 스타트업의 조단위 엑시트, 배민, 아자르, 쿠팡 다음은 어디냐. 그래서 한국식 성장 모델이 한층 다양해졌다. 토스는 한국과 해외 동시 상장을 검토한다. 저희 친한분 아들이 지금 토스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토스가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현대카드 다니다가 토스로 옮겨갔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주변에서 이해를 못했다고. 아니 현대카드 대기업을 다니다가 왜 토스 같은 데를 가냐 이랬는데, 앞으로는 뭐 하여튼 옮긴 이유가 증명이 되겠죠. 그리고 스포츠 이슈 브리핑이요. 이훈재의 쪽집게 가외, 난 거미손 DNA를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트래블의 꿈 전북 소신 송범근이 이훈재로부터 쪽집게 가외를. 이훈재가 저랑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렇군요. 고진영의 스윙, 김세영의 체력, 박인비의 퍼트, 겨울나기의 끝이 됐다. 이런 거고요. 학폭 피해자 왜 포털 익명 게시판에 몰렸나. 폭로의 장으로 떠오른 네이트판. 뭐 이런 얘기고요. 학폭 논란으로 코트 떠난 선수들 명문 규정 없어 처벌 못할 수도. 후배와 반면교사 여부는 어떨까. 승부 조작으로 영구 제명된 박현준이 2017년 부정방지 교육에 나선 모습이다. 반성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는 중에 강동이 예전에 농구 선수자 감독도 있었는데, 뭐 하여튼 요런 것 때문에 뭐 하여튼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하여튼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련을 드리고, 네이버가 앞으로 주가 전망하는 거는 뭐 명약 관화하고, 그 다음에 또 글로벌 기업까지 나서서는 기업 컬처까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또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